안녕하십니까, 캠장입니다. 기생수 마지막 편입니다. 원고 쓰느라 죽는 줄 알았고요. 일단 저희 지난 영상에서 드디어 이제 히로카와 조직이 우리 시니치하고 우리 삼류모리를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시니치가 최종 보스 고토랑 싸우다가 구사일생으로 빤스런 하는 데까지 했어요. 고토는 5기생수가 합쳐져 있었던 애고 타무라 레이코의 걸작이었고 거의 최종 병기급이었고, 이제 오늘은 고토와의 첫 전투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갑니다. 시니치 겨우겨우 살아남긴 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시니치? 완전 개털이죠. 학교로 못 돌아가죠. 학교로 돌아가면 이제 완전 기생수 입장에서는 뷔페 개장이잖아. 그래서 시니치는 온몸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고토한테 터져가지고 막 피투성에다가 교복 다 찢어지고 완전히 그대로 걸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1대100 싸우고 온 것 같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니까 일단은 오른쪽이가 야 너 옷 좀 사 입고 뭔가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뭐 좀 먹어라 너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시니치가 야 고등학생의 돈이 어딨냐 나 지금 개털이야 그랬더니 오른손이 말합니다. 너는 개털이지만 네 오른손에는 돈이 있단다. 딱 보니까 손에 돈이 뭐 있어요. 지금까지 시니치가 막 사람들 지나쳐 오는 동안 오른손이 사정없이 다 턴 거야. 발더스 게이트 그 도적처럼 막 턴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시니치는 잡혀도 할 말이 없죠. 제가 아니라 제 오른손이 한 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니치가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안 되는데 하지만 손엔 돈이 있죠. 그래서 흐린 눈을 한 시니치는 이제 옷을 사 입고 새 옷을 입고 밥을만 먹어요. 남의 돈이 좀 밥은 맛있지. 근데 그 순간 식당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 내용이 한 일가족의 죽음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쿠라모리라는 사람의 일가족이 그 아내와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다 라는 뉴스가 나오는 거야. 시니치 입장에서 뭐야? 우리 삼류 아저씨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말이죠? 고토는 지금 시니치한테 왔는데 쿠라모리도 지금 조지려고 다른 팀이 간 거예요. 누가 갔냐면은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만 히로카와 쪽에 이제 쿠사노라고 오른팔 중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야근조 3명이 가가지고 이제 다 죽인 거야. 이제 히로카와가 지금 쿠라모리를 죽여라 라고 보낸 것도 모른 채 쿠라모리는 지금 뭔 상황이냐면은 나는 삼류야. 난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에서 빠지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지 이러면서 있었는데 단 15분, 딱 15분이었어요. 쿠라모리가 아내랑 딸 자는 동안 편의점에 갔다 왔어요. 담배 사러. 근데 그 사이에 쿠사노 일당 야근조가 와가지고 싹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생수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 히로카와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으로 치면은 상당히 위태로운 조직체입니다. 일을 대강대강 해요. 되게 오만하고 일단 오너리스크가 좀 있고요. 중간에 일을 주인의식 없이 해요. 왜냐면 갔는데 밤이라서 지금 쿠라모리 집에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쿠라모리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싹 다 죽이면 되겠지. 그리고 싹 죽인 거야 칼로. 근데 공교롭게 그 시각 쿠라모리는 던일 3mm 주세요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고 오른쪽이가 적들이 우리처럼 쿠라모리 아저씨도 제거하려고 했나 보구나. 이 뉴스를 딱 보는 순간 시니치 지금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쿠라모리의 가족이 죽었잖아. 나를 노렸다면 아버지 괜찮나? 이거 당장 공중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라 그럴 거예요 아버지한테 시니치가. 아버지 지금부터 그 집은 제 겁니다. 다 나가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횡설수설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엄마를 죽인 괴물을 만났는데 걔네가 우리 집 주소를 압니다. 당장 도망가세요. 이런 우리가 들어도 얼탱이 없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 소리야 하니 야 너 어디야 내가 갈게. 그러니까 시니치가 설명을 하자니 내 오른손이 아빠를 죽일지도 모르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아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착한 아들이었지 않냐.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상하지 안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막 망설이다가 급발진을 합니다. 당장 나와요. 괴물이 온다고. 막 이러니까 급발진하는 사춘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훌륭한 자세는 뭐였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완전 착한 아들이었는데 가끔 급발진하면은 어머니 아버지도 놀라시거든요. 그때는 그냥 조용히 믿어주는 척하면서 당황하세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야, 넌 안전하냐? 내가 주로 가는 호텔에 갈 테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심해라. 그러면서 일단은 넘어갑니다. 일단 믿어줘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히로카와 조직 입장에서 보면은 양쪽 임무 모두 실패한 거잖아요. 최종 보스 고토를 보냈는데 시니치는 빤스런 성공했죠 지금. 그리고 쿠라모리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쿠라모리는 못 죽이고 애꿎은 가족만 지금 죽였죠.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히로카와 조직 상당히 문제가 많은 조직체예요. 문제의 사안의 중대성을 몰라. 다른 이 기생수, 야근조들, 쿠라모리 못 죽인 애들, 걔들은 그게 뭔 상관이에요? 쿠라모리 마저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타무라 레이코가 보기에 이 조직체 문제가 있다. 니네는 인간을 너무 모른다. 니네가 지금 쿠라모리한테 한 짓이 뭐냐? 엑스트라를
주인공으로 각성을 시킨 거다 지금 내가 보기엔 이 타무라 레이코는 최소 캠퍼 캐릭터 이해가 확실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제부터 쿠라모리 지금까지의 삼류 탐정하고 다른 인간이 됐을 거야. 아 이제 문제는 시니치가 아니라 삼류모리가 일류모리가 되는 게 문제다. 니네가 지금 용사 각성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조진 거예요. 근데 타무라 레이코가 자꾸 단소리를 하니까 다른 기생수들 어떻게 했어요. 특히 쿠사노를 비롯한 야근조 지금 얘네들 지금 야근까지 하고 왔는데 계속 잔소리를 듣는 거야.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어떻게 해요?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타무라 레이코한테 이 쿠사노와 야근조가 약간 미화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 우리 편 맞나? 계속 시니치를 못 죽이게 막았던 것도 그렇고 우리 동족이 맞나 저 자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시점에서 타무라 레이코의 상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 주인공 시니치하고 타무라 레이코는 데칼코마니 같은 존재거든요. 시니치는 인간 쪽이었지만 지금 이방인처럼 가운데 중간자가 됐잖아요. 타무라 레이코는 기생수였지만 눈만 뜨면은 기생생물의 운명을 고민하는 존재, 유일한 존재. 틈만 나면은 인간 아이한테 모유수유하면서 아 우리 존재 뭐냐,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막 이렇게 고민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이질적인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시니치는 인간에서 시작해서 중간으로 온 사람이면 타무라 레이코는 기생수에서 시작해서 중간으로 온 존재라 그래야 되나? 작품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기생수를 한 번 읽었을 때는 잘 못 알아챌 수 있는데요. 저같이 정말 여러 번 본 사람들은 어떤 게 보이냐면은 타무라 레이코가 처음에는 아기를 편의점 봉투처럼 들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기 귀에 대고 닥쳐 이거 했다 그랬잖아. 근데 이쯤 오잖아요. 타무라 레이코가 애를 이렇게 안고 있어. 인간 엄마같이 안고 있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기생수를 서너 번 본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버전에서는 그걸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주긴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되게 큰 웃음 많이 줬잖아요. 우리 쿠라모리가. 직접 같이 일한 타무라 레이코는 안 웃기겠어요? 쿠라모리가 하는 애도 보고 타무라 레이코가 한 빵 터지거든요. 크크 하고 웃다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웃었나? 인간들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막 으하하하하 막 웃어봐요. 인간 따라한다고 막. 미묘하게 변하고 있는 거야 타무라 레이코가.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막 이런저런 수업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리 기생수들의 나아갈 방향 뭐냐 이거를 연구하던 입장에서 점점 인간 그 자체에 대한 탐구로 옮겨갔어요 타무라 레이코가. 처음에 눈에 보이면 되게 충격적인 변화인데 처음 보는 독자들은 잘 안 보여요. 되게 은근하고 미묘한 변화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가 다른 기생수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되게 이질적인 거야. 그 야근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귀에서 피 나오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잔소리해가지고 타무라 레이코도 이질적인 존재니까 어쩌면 시니치만큼 저 여자도 우리 동족의 잠재적 변수 아닐까? 위험인자가 아닐까? 그러면서 쿠사노와 야근조 걔네들이 타무라 레이코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기생수 내부에서도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자, 이 시각 우리의 명탐정 쿠라모리 어떻게 돼 있어요? 마탱이 가 있어요. 일가족이 다 죽었잖아. 엄청 사이가 좋았어요. 딸도 되게 아꼈고 아내하고도 맨날 야근하고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티키타카가 되게 좋은 부부였는데 지금 혼자만 남았잖아. 만약 마탱이 가가지고 경찰서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넋이 나가 있어가지고 경찰들이 범인을 봤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점점 이 마음속에선 각성 프로토콜이 진행하고 있어요. 두두두두두 이런 거잖아. 9999999 나메크성 가는 그 우주선 속에 카카로트 같이 막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딱 떠오릅니다. 시니치가 나한테 누굴 부르라 그랬더라? 히라마라는 형사를 부르라고 했나? 그거 기억나시죠? 모든 자료를 히라마에게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쿠라모리가 얘기합니다. 히라마 경장을 불러주십시오. 딱 그 말을 하자마자 경찰서가 조용해집니다. 무슨 말이야? 히라마 설명 잠깐 할게요. 히라마는 완전 베테랑 중년 형사입니다. 계급이 경장인데 한국으로 치면은 경감급이거든요. 경감급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구대장 정도예요. 다시 말하면은 미묘하게 높은 자리야. 완전히 안 높고 중간에 잠깐 아래거든요. 그런데 이 히라마는 그 직급하고 무관하게 기생수 대책반, 그러니까 패러사이트 대책반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일가족이 무참히 썰려서 죽었는데 이 상황에서 히라마 경장을 불러달라 그런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해요. 이 사건이 기생생물하고 연관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듣고 히라마가 존나 뛰어옵니다. 단서야? 이러면서 뛰어갔어요. 근데 히라마가 엄청 똑똑하고 심리적으로 상대를 구워 삼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쿠라모리한테 히라마가 명탐정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명탐정입니다. 이러면서 완전 둥기둥기 우쭈쭈. 거기서 이제 쿠라모리가 명탐정 각성을 만료합니다. 으아 이러면서 원수를 갚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 히라마가 쿠라모리를 데리고 좋은 호텔에 묵게 해주면서 이야기를 거기서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쿠라모리가 지금 각성 상태잖아요. 아니라고. 내가 싹 다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로 써가지고 딱 그냥 먹여줄 텐게 기다려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속마음은 사실 기생생물에 대한 정보 다 주고 타무라 레이코, 자기 가족의 원수는 본인이 지금 직접 갚겠다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타무라 레이코, 히로카와 시장, 지금 시청 안에 기생생물 엄청 많다. 그리고 뭐 식민화 계획, 그리고 자기가 조사한 기생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싹 이제 해가지고 넘기면서 시니치에 대한 이름만 협력자라고 익명 처리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게 고마운 거지 시니치가. 싹 해가지고 히라마한테 넘기고 호텔에서 싹 혼자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히라마가 처음에는 벙쪄요. 지금 조식 포함 5성 호텔 다 잡아줬는데 왜 도망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보고서를 딱 열어보더니 지금 히라마는 대박을 외칩니다. 각성한 쿠라모리의 보고서가 너무 훌륭한 거야. 너무 훌륭한 거야. 딱 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니네들 이거 봤냐? 이거 대박인데? 이러면서 좋아. 이제 기생수에 대해서 전부 알았어. 이건 이제 소규모 전쟁급이다. 그러면서 팀을 짭니다. 일단 자기 주변의 부하들 일렬로 세워봐. 그리고 머리카락 다 뽑아봐. 오케이. 인간들 좋았어. 그러면서 팀을 짜면서 히라마의 계획이 뭐냐면은 일단 쿠라모리 찾아라. 아마 이 보고서를 보니까 타무라 레이코라는 그 여자 집에 갔을 것 같아. 복수하러. 쿠라모리 찾아와. 그리고 적의 최고 대가리가 누구냐? 히로카와 시장.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파악했다는 걸 모르게 히로카와 몰래 준비를 싹 해서 한 번에 잡자. 이러면서 이제 인간 쪽은 패러사이트 대책반이 각성한 인류몰이의 보고서로 인해서 만반의 태세를 이제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타무라 레이코의 전투 씬이 이제 중요하게 나와요. 현재 지금 기생수 쪽에 빡신 야근조는 3명이죠. 쿠사노랑 2명 더 있죠. 이 얘네가 지금 타무라 레이코 제끼러 갔잖아요. 지금 히로카와 시장하고 최종병기 고토는 이 상황을 몰라요. 그냥 이 셋만 온 거야. 타무라 레이코가 처음에는 3명이 찾아오니까 기생수끼리는 동족의 뇌파를 서로 느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뇌파는 적의하고 사의예요. 나 공격하러 온 사람은 바로 알거든. 그러니까 타무라가 셋이 오니까 처음에 약간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왜 죽이려고 왔냐? 막 얘기를 물어봐. 야근적 한번 말하니까 타무라 레이코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호사노 씨 내가 아는 사람이랑 닮았어. 똘추 A라고 있는데 정말 근시안적이네요.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씨 웃으면서 셋이서 덤비면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그로를 빡 던지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독자들이 타무라 레이코의 전투를 처음 보는데 지능캐로만 보여줬던 우리 타무라 레이코 결론부터 말하면 개쎄입니다. 고토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타무라 레이코 정도라면 나도 해볼만 한데 할 텐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개쎄요. 근데 재밌는 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쎄. 적들이 이제 칼머리 열어가지고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타무라 레이코도 칼머리를 열겠죠? 근데 이걸로 방어를 하거나 공격을 하는 게 아니야. 회피에 일단 씁니다. 칼머리가 땅에 푹 박혀서 몸을 던져가지고 멀리 자기를 보내놓고 일단 튀어요. 막 튑니다. 그러니까 이 적들 셋 중에서 하나가 자기를 쫓아오고 둘은 퇴로를 막기 위해서 퍼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타무라 레이코가 뒤로 딱 돌아가지고 일단 원온원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타무라 레이코의 칼머리가 쑥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의외로 속도가 안 빨라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야근조가 자기 칼머리로 막으면서 타무라 레이코의 그 칼머리를 잘라버리면서 오소이 이러거든요. 느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무라 레이코가 씩 웃으면서 그거 줄라고요. 무슨 말이야? 잘린 타무라 레이코의 절반이 팍 튀어가지고 상대 몸으로 탁 들어가요. 트로이 목마. 이제부터는 안에서부터 해집는 거야. 마치 에일리언의 그 페이스허거처럼 안에서부터 왜 기생수들이 서로에게 기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특히 고토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기생 전투에 익숙한 거예요. 그 절반이 상대방 야근조 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 막 갈아먹으니까 으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타무라 절반 마치 튀어.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2명 있죠. 이 사람은 하나는 타무라한테 가고 하나는 그 자기 편 지금 으악 하고 있는 데 간 거죠. 타무라 레이코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후레자식에 나오는 괴물 아시죠? 여기서부터 위 없는 괴물. 타무라 레이코가 여기서부터 위 없이 괴물의 상태로 일부러 그 상태로 우리로 치면 이제 명동거리를 뜁니다. 야하하하 이러면서 난전을 만드는 거야. 난전. 인간들 난리나게 하려고. 그 안에 숨으려고. 그걸 보고 이 야근조의 대장 쿠사노가 타무라 레이코 똑똑한 척 다 하더니만 완전 멍청한데? 인간들한테 찬양당하려고 그러나? 어차피 저건 절반밖에 안 남았으니 별거 없다. 그러면서 또 자만 플레이 합니다. 문제가 있는 조직체에 문제가 있는 팀장이에요. 일 대충 하는 야근조니까. 그래서 이 쿠사노는 거기서 다시 아군 쪽으로 왔어요. 아군 쪽 왔더니
아까 타무라 레이코의 절반이 한 놈을 안에서부터 조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펑 터트리면서 나머지 하나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는 다리를 조종해. 그러면서 이 쿠사노한테 막 돌진합니다. 쿠사노 입장에서는 자기 편인데 타무라 레이코에 의해서 다리가 조종당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리를 공격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 편 몸을 막 난자해 막. 그러니까 자기 편이 내 몸이야 하지마 우리 편이잖아 임마 이러는데 진짜 기가 막힌 게 여기서 기생수들이 아까 살이나 저기를 잘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족의 기습을 당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미리 다 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쿠사노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편의 몸을 난도질을 막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저기에 동족의 신체 파편이 막 흩어져 있잖아. 다시 말하면 쿠사노는 적의로 가득 찬 기생수의 파장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무라 레이코를 감지를 못하는 거야. 그 사이에 아까 도망갔던 타무라 레이코 절반이 와가지고 뒤에서 사사삭 무슨 말이죠? 와이파이 교란. 그러니까 진짜 지능적으로 잘 싸우죠. 이게 재밌는 게 기생수의 전투 장면들이 인물마다 싸우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게 되게 굉장하지 않아요? 일단 힘 대 힘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술 전략이랑 액션이 되게 잘 조합됐는데 타무라 레이코의 전투는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 이 사람은 전략파다. 뭐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타무라 레이코 지금 보람차게 퇴근했잖아요. 아 노동 좀 마셔야지. 딱 들어갔는데 아기가 없어. 아기 침대에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햇살공원으로 와라. 명탐정 홈즈. 일류몰이 된 거야. 이 시점에 타무라 레이코가 되게 미묘하게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치가 자기 아버지를 피신시키고 지금 빈집인데 타무라 레이코가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시니치 어린 시절 사진이랑 시니치 엄마 돌아가시는 그 모친의 사진 같은 거 막 앨범 막 보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지. 뒤에 다 알게 돼요. 보고 있어. 그러면서 결국은 시니치한테 너도 와라 햇살공원 요거를 시전을 합니다. 지금 쿠라모리하고 타무라 레이코는 5시에 만나기로 했죠. 타무라 레이코가 시니치한테 5시 20분까지 햇살공원으로 와라. 인간들이랑 우리들 사이에 중간에 존재하는 너한테 내가 줄 게 있어. 이러면서 불러요. 기생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타무라 레이코의 속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이따 해설을 해드릴게요. 근데 동시에 지금 그 시각 우리 쿠라모리를 쫓고 있는 사람이 있죠. 히라마. 일단 찾아 그러면서 타무라 레이코 집에 가 있을 거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라마랑 경찰들이 타무라 레이코 집에 왔는데 지금 뭐가 있죠? 쪽지가 있잖아. 햇살공원 명탐정 홈즈. 그래가지고 이제 햇살공원으로 아기를 납치한 쿠라모리랑 시니치랑 타무라 레이코랑 히라마와 경찰들이 모두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최종으로 가기 직전에 되게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딱 갑니다. 시니치가 가는데 햇살공원이 되게 넓은가 봐요. 우리로 치면 서울숲 같은 느낌인 거야. 서울숲. 엄청 넓은 공원인 거예요. 그 안에서 난간이 있고 절벽처럼 되어 있는 한쪽 해돋이 같은 거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쿠라모리가 아이를 안고 타무라 레이코가 탁 5시에 만납니다. 쿠라모리가 열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괴물이지. 너는 인간의 마음을 죽어도 몰라. 넌 부모의 마음을 절대 모를 거야. 내가 지금 이 애를 죽여도 너는 하나도 안 슬프겠지. 타무라 레이코가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어요. 그냥. 쿠라모리가 네가 인간 부모의 마음을 알 턱이 없겠지만 내가 느낀 슬픔의 100분의 1 정도라도 느껴봐라! 그러면서 아이를 난간 너머로 던져 딱 들어요. 그 순간 갑자기 타무라 레이코의 머리가 번개처럼 팍 하면서 쿠라모리 배를 뚫고 아기를 소중하게 싹 안아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사실 쿠라모리가 개놀라가지고 사실 방금 뻥카였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아기를 죽일 리가 없잖아 그러면서 타무라 레이코 설마 괴물인 네가 아기를 그렇게 소중히 데려가지를 몰랐다면서 놀랄 도짜 이러면서 난간 너머로 추락해요. 이제 쿠라모리는 좀 있으면 죽을 거야. 그 시각 시니치가 이 상황에서 지금 서울숲이니까 좀 멀리 있잖아요. 멀리서 이 공원 지형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전투가 벌어질 때 대비해서. 근데 오른쪽이가 뭔가 이상함을 딱 감지해요. 타무라 레이코의 뇌파를 감지했는데 처음 보는 파장인 거야. 뭐라 그러냐면은 뭐지? 타무라 레이코 지금 이거 무슨 감정인 거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파장인 거지. 그 시각 공원에 도착한 히라마 형사와 경찰들이 쿠라모리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가가지고 쿠라모리 지금 막 배 뚫려가지고 피나고 있는데 구급차를 불러야 되잖아요. 걷다 대고 히로카는 이거 모르지? 이러고 있어. 여기 나오는 뭐 에브리바디 사페. 아마 이제 가망이 없어 보여서 그렇겠죠. 마지막까지 제발 보고서에 네가 쓴 협력자가 누구냐? 이거 인간이냐 기생수냐? 기생수 알아볼 능력이 있는 거냐? 그러면서 막 보너스 정보, 해금 정보를 막 알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쿠라모리가 죽어가면서도 시니치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그는 인간입니다.
나처럼 가족을 잃고 괴로워하는 작은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름 안 말해줘. 무슨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죽기 전에 타무라 레이코 아기를 안고 있고 그 아기 옷에 내 피가 좀 묻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으아 하고 탁 죽습니다. 그러니까 히라마가 죽은 쿠라모리한테 당신은 영웅이다 명탐정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얘도 쌉해져 약간 지금. 다 쌉해야 여기는 거. 그래서 쿠라모리 우리에게 큰 웃음 줬던 쿠라모리. 삼류 쿠라모리는 결국 명탐정으로 영웅적 활동을 하고 인류에게 기생수 정보를 제일 많이 종합해서 알려주고 죽은 거죠. 지금 히라마는 지금 여기서 히로카한테 지금 이 상황을 들키면 안 되잖아요. 타무라 레이코를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타무라 레이코를 여기서 잡는다. 자 이제 그 시각 타무라 레이코는 쿠라모리 제끼고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니치가 딱 왔죠. 타무라 레이코와 시니치가 딱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대화가 기생수에서 제일 중요한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에서 기생수란 작품의 테마가 한 단계 발전해요. 뭐라 그러냐면 타무라 레이코의 말이 이런 거예요. 시니치, 난 지금까지 38명의 인간을 죽였어. 대부분 식량으로 죽였지만 이 숫자는 다른 동족들에 비하면 엄청 적은 숫자야. 나머지 식사는 다 인간식으로 먹어봤어. 다시 말하면 내 결론은 우리는 인간을 반드시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결론이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인간하고 기생수에 대해 진짜 계속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는 사실 하나야. 우리 기생수는 인간의 자식인 것 같아. 우리들 기생생물은 힘만 세지 존재론적으로 아주 약한 존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오른쪽에는 자기들 동족 얘기니까 이러고 듣고 있는데 시니치는 얼탱이가 없는 거야. 미친 소리 하고 있는 애가? 우리가 하나라고? 니네가 우리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막 귓등으로 들어. 근데 타무라 레이코는 그냥 자기 생각을 전달을 해주고 타무라 레이코가 뭐라 그랬냐면요. 시니치를 불러낼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곧 민족 대이동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대로면은 인간이 우리를 박멸할 것을 내가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서 시니치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중요한 정보를 몇 개 주고 가려고 온 거죠. 첫 번째 정보. 고토 조심해라 너. 다음번에 걔랑 또 싸우면 넌 100% 죽어. 그때도 미키가 아니라 얼라리오 하는 애 있죠. 미키가 아니라 고토가 먼저 나왔으면 넌 이미 뒤졌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복선이 되는 말을 해요. 그는 내가 실험으로 만들어낸 약한 동족의 한 사람이지만 무적이다. 뭔가 이상한 말이죠. 약한 동족의 한 사람이지만 무적이다. 복선이에요. 나중에 최종전에 쓰게 돼. 그리고 히로카와 조직의 우두머리가 지금 시장이잖아요. 히로카와 시장. 그 히로카와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히로카와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 주변을 경찰이 싹 포위합니다. 히라마가 도착을 한 거죠. 근데 히라마가 보니까 또 너냐? 이즈미 시니치? 히라마 입장에서는 완전 또 미친 거야. 우리 기생수만 있으면 시니치가 있어. 근데 옆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그 애기 옷에 핏자국이 살짝 있어요. 너구나. 타무라 레이코 너구나. 그러면서 나머지 팀을 전부 다 여기로 조용히 부릅니다. 이제 완전히 포효가 된 거예요. 원래 사실 타무라 레이코는 자기 애를 찾았으니까 시니치를 만나서 중요한 정보 몇 개 알려주고 떠날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타무라 레이코도 예기치 못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타무라 레이코가 완전 너무 뻔뻔하고 태연하게 히라마가 타무라 레이코 상대했을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아기를 아는 인간 여자 연기 퍼펙트 메소드 연기. 무슨 일이죠? 이러는 거야. 경찰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맞나? 아닌가? 이러면서. 히라마는 지금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러 시니치한테 가짜 질문을 던져봐요. 이케다군은 나 기억하지? 내가 누구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즈미인데 이케다라 부른 거야. 그러니까 시니치가 히라마 상이야말로 제 이름을 까먹으셨나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히라마가 오케이 시니치 저쪽은 인간인 것 같군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히라마가 탁 총을 꺼냅니다. 타무라 레이코 지금 완전 메소드잖아요. 무슨 짓이에요? 정신 나갔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경찰들이 저기 히라마상 영감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히라마가 그 왜 일본 드라마에 되게 기백 넘치는 형사들 있잖아요. 다들 이 한 발을 똑똑히 봐라. 모든 책임은 내가 가진다 그러면서 빵 쏘는데 타무라 레이코 한가운데 구멍을 뽕 뚫고 대단한데 명중이네 이러면서 모든 경찰들이 막 일제 사격을 합니다. 가운데 놓고 타타타타 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게 오른쪽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타무라 레이코는 이 정도 인원이면은 혼자서 싹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자기 머리카락이 아기를 싹 감싸면서 경화돼가지고 아기를 맞고 타무라 레이코는 총알을 다 맞아요. 그러면서 시니치한테 한 발짝 한 발짝 갑니다. 애가 다칠까봐. 근데 시니치가 당황해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뒷걸음치니까 타무라 레이코가 속으로 달아나지 마라 시니치. 기다려. 어떻게 하지 시니치가 달아나지 않을까 하다가 시니치의 엄마 얼굴로 싹 변합니다. 그러니까 시니치가 거기에 굳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시니치 앞에 딱 서가지고 타무라 레이코가 얘기를 해요. 근데 둘이 가까워졌으니까 시니치도 총알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라마가 사격 중지 막 이래요. 타무라 레이코는 지금 온몸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런 마지막 대사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 건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의문이 하나가 풀리면 다른 의문이 나오더라. 우리의 기원을 찾아가지고 계속 걸었는데 답이 안 나왔다. 하지만 내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시니치에게 딱 줍니다. 이 얘기는 평범한 인간이다. 그냥 평범하게 길러줘. 그러니까 시니치가 애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타무라 레이코가 고맙다 그래요. 오른손이 개 놀라. 고맙다고? 그러면서 타무라 레이코가 지난번에는 인간의 흉내를 내면서 내가 거울 앞에서 한번 큰 소리로 웃어봤는데 기분이 무척이나 좋더군. 그러면서 탁 쓰러져가지고 죽습니다. 결국 타무라 레이코가. 이게 뭘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연출의 기세로 그냥 이해하거든요. 연출을 잘했어. 그러니까 기세로 그냥 이해를 해. 슬프다. 중요한 장면이구나. 근데 정말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은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돼요. 타무라 레이코가 그동안 인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인간이 이해가 되면 될수록 점점 인간을 동경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지금 그 인간, 내가 동경하는 인간 종족의 아기를 엄마로서 출산해서 데리고 있잖아. 그러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어떤 정체 모를 감정을 가져버린 거야. 근데 이게 뭐죠? 모성애인 거죠. 그거를 아까 쿠라모리를 죽일 때 오른쪽이가 멀리서 느꼈다 그랬잖아요. 이거 무슨 감정이지? 처음 느끼는 동족의 뇌파다. 이게 아마 모성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경찰들 싹 다 조지면은 얘가 다쳐. 나는 여기까지다. 이 아기는 살린다. 그러면서 시니치에게 딱 넘겨준 거야. 아기를. 나 대신 맡아달라고. 그러면서 타무라 레이코가 딱 죽으니까 갑자기 그 순간 시니치가 안고 있는 얘가 막 웁니다. 막 울어요. 시니치 입장에서는 그래, 네 엄마가 지금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시니치 엄마가 그 기름솥 손으로 받쳐가지고 화상당하면서 시니치를 보호했던 장면이 싹 지나가요. 그리고 다시 애한테 그래, 네 엄마가 죽었다고. 그래서 이쪽에는 방금 전까지 이 애기를 보호하려고 혼자 총알을 다 맞고 있던 타무라 레이코가 싹 지나가요. 시니치가 뭘 느끼겠어요? 지금 얘가 나랑 똑같은 처지잖아. 그 순간 점쟁이 할머니가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마음에 구멍을 뚫은 사람을 다시 만나서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기억나세요? 방금 전에 타무라 레이코가 자기 엄마 얼굴을 하고 다가왔잖아요. 그게 싹 겹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몇 건 동안 눈물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카나가 죽을 때도 눈물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미 자기는 인간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면서 불안해하던 시니치가 지금 자기와 똑같은 무력한 존재가 되어서 울고 있는 아기를 품에 안으면서 자기 자신을 본다는 느낌을 딱 받으면서 한쪽 눈에서 눈물이 훅 떨어집니다. 울어요. 여기가 진짜 명장면. 다시 인간의 마음을 되찾는 장면이잖아요. 이 작품에 몇 개의 명장면이 있는데 애를 안고 한쪽 눈에서만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요 시니치 장면이 손에 꼽는 명장면 베스트 3 중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타무라 레이코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했던 주연급 조연이었는데 이 양반 갈 때도 예술로 갔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작품의 테마가 전반부는 계속 인간 비판이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인간 예찬 쪽으로 확 돌아오면서 엄청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가 단행본으로 치면은 총 8권, 애장판 기준 8권 중에 6권 끝. 무슨 말이죠? 이야기의 4분의 3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시작하면은 이렇게 해서 4분의 3. 영화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라디오에서 영화 코너 할 때 또분의 3 코너라고 했었는데 연재물에서는 많이 그렇지 않은데 2시간짜리 극 영화에서는 극작가나 연영과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이거예요. 3장 구조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영화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영화를 4등분을 합니다. 2시간짜리 영화에서 4등분을 하면은 30분짜리 내도막이 나오겠죠. 거기서 앞에 최초의 30분이 1장, 가운데 있는 30분도 막 2개, 그러니까 1시간이 2장, 마지막 30분이 3장, 요렇게 대충 잘라놓고 보거든요. 4분의 3은 어디예요? 2장 끝이잖아요. 여기가 모든 2시간짜리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인공이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졌다가 각성을 하거나 깨닫거나 뭐 이런 것들. 마지막 3장에서 이제 최종 전투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주인공이 완성되는 단계가 여기 4분의 3이에요. 최악이 벌어진 직후에. 시니치가 뭐냐면은 이 뒤에 있을 이제 최종전이 있겠죠. 기생수들하고 싸워야 되고 고토하고 싸워야 되고 그 직전에 인간의 마음까지 다시 되찾은 거야. 무슨 말이죠? 어머니의 상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여정이 시작이 돼가지고 힘을 각성했죠.
시니치 마크 2 됐잖아. 대신에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렸죠. 근데 이제 최종 전투에 임하기 직전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시니치가 완성된 상태로 이제 2장까지 딱 끝나는 거죠. 이제 진짜로 기생수는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갈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진짜 기세를 보이네. 그죠? 거기 근데 그냥 기세를 보게 되지 않아요? 여기서 슬픈 장면이다, 여기 멋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게 작가가 진짜 내공이 있어야 돼요. 정확히 이해를 못한 독자도 문제없이 보려면은 연출을 극한으로 단련시켜야 되긴 해요. 자, 이제 다시 일상으로 지금 시니치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시니치가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겠어요? 어디 가나 시니치가 있어. 왜일까? 히라마가 너무 이상한 거야. 시니치가 너무 이상해. 쿠라모리의 보고서에 나온 협력자가 시니치가 아닐까 그러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니치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실험 하나에만 참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실험은 바로 우라카미 대면 실험이라는 실험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잘 보세요. 방이 2개가 있어요. 이 방 사이는 두꺼운 방탄 유리가 있고, 교도소 면회하는 것처럼 방탄 유리가 있고, 이렇게 2명이 앉아가지고 서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방에는 우라카미라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 방에는 누가 앉게 되냐면은, 지금 이 경찰서에는 시니치를 포함해서 5명이 와 있거든요. 시니치를 뺀 나머지 4이 누구냐면은 자칭 기생수 탐지 능력자. 일본에 아주 많다는 그 초능력이 있어요 하고 제보하는 사람 있죠, 방송국에. 저는 딱 보면 패러사이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다 짭입니다. 엉터리예요. 그런 능력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 우라카미가 앉아 있죠. 한 명씩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경찰에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 맞은편에 있는 사람, 이 우라카미죠. 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기생생물인지 아닌지 맞춰보세요 라고. 그럼 이 앞에 이 사람들은 엉터리잖아. 하나만한 말해. 저의 파장에 동조하지 않는 걸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실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은 이중 실험이었어. 진짜 실험은 우라카미가 여기 5명을 관찰하는 실험이었어요. 이 우라카미가 그럼 누구냐? 이 우라카미야말로 사실상 기생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라카미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거든요. 아주 옛날부터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인간은 너무나 부수기 쉬운 장난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들을 살해하면서 가끔은 인육도 먹으면서 지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간과 다른 종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실제로 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연구하는 접근하는 방법, 어떤 맥락 중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다른 종이 아닐까? 우발적으로 랜덤하게 발생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 우라카미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틈만 나면 인간들을 잡아다가 칼로 그어가면서 몸을 훼손해 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체를 분해하고 놀던 이 우라카미가 어느 날 길에서 뭔가를 발견한 거야. 사람들 사이에 인간이 아닌 엉뚱한 놈들이 멀쩡하게 인간같이 입고 돌아다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누구겠어요? 기생수죠. 우라카미가 자기처럼 인간이 아닌 놈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떤 한 기생수가 인간 여자를 헌팅해서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 보고 쓱 따라가 봅니다. 이 미지의 놈들이 과연 어떤 놈들일까? 그러면서 딱 가봤더니 아직 식당이 생기기 전이었거든요. 기생수가 인간을 먹고 엉망이 된 인간 사체가 잔반으로 남아있는 그 현장인 거예요. 이 우라카미가 뭐라 그러냐면, 뭐야, 내가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 그러면서 에이씨, 장난감을 갖고 놀았으면 좀 치워야지. 그러면서 실망해요. 그러면서 사람 팔, 먹다 남긴 팔 드는데 그때 경찰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걸린 거야. 자기가 한 게 아닌데. 뭐라 그러냐면 당황해가지고 잠깐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경찰들이 이건 은이라고? 뭔 소리지? 그래가지고 얻어 걸리게 된 연쇄살인마로 계속 수감 중이었는데 히라마에 의해서 이 실험에 참여한 거예요. 기생수를 알아보는 레이더 역할로. 그러면서 이 우라카미는 기생생물도 구분할 수 있지만 자기처럼 기생수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같은 존재일 거니까. 그래서 이 히라마 형사가 뭘 생각하는 거냐면은 우라카미를 이용해서 시니치의 정체를 좀 알아보려는 거예요. 우라카미는 지금까지 1명, 2명 들어오는데 다 엉터리잖아요. 막 이러고 막 졸고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시니치가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우라카미는 지루했는데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시니치의 눈에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지금 오른쪽이 나 졸려 해가 자고 있어요. 오른쪽에 자고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매직미러, 이 2사람을 다 보고 있는 이 매직미러 저편에 경찰들이 잔뜩 긴장합니다. 갑자기 우라카미가 진지하다. 진짜 시니치 쟤 뭐 있나? 근데 시니치 입장에서는
완전 미친 눈가를 하고 있는 아저씨가 반대편에 쓴다. 자기를 막 이러고 보니까 개쫄아가지고 시니치는 어떡하지? 근데 우라카미가 한참을 보다가 뭐 소질은 있는데 훈련이 상당히 필요하겠네요. 기생수는 아니고 일단 자기랑 동료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자고 있는 오른쪽이 덕분에 시니치의 혐의가 일단 풀립니다. 머리카락은 뽑아봤죠? 봤죠? 뽑았죠. 멀쩡하죠? 근데도 결국은 기생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라카미처럼 기생수를 감지라도 할 수 있나? 궁금했던 거죠, 히라마는. 다행히 지금 우리 우다 아저씨의 턱이라든가 이 일부분 부분만 기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자, 이제 드디어 인간 쪽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동후쿠야마서 청소 작전인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국면이 바뀌어요. 경찰들이 계속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히라마가 이거는 경찰력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자위대의 야마카시 중령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협동작전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경찰력으로 움직이다가 자위대가 합류하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자위대의 이 야마카시 중령은 일단 군대잖아요. 해충구제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은 이게 진정한 인간의 힘이고 인간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청, 히로카와 시장에 있는 그 시청 전체를 작전지역으로 삼아서 작전지역도 뭐라고 부르냐면 사냥터라고 불러. 접근이 달라요. 일단 당일날 시청 건물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제2주차장을 싹 비웁니다. 누가 차를 대려고 그러면은 싹 가가지고 여기는 현장학습 버스가 올 예정이라서 저쪽에 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보내는 거야. 그럼 이제 지금 시청 바로 옆에 넓은 공터가 생겼죠. 여기에 장갑차가 올 수는 없어요. 버스가 와야죠. 시민들이 동요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소풍 갈 때 쓰는 대형 버스를 창문을 다 커튼으로 막고 8대를 배치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버스를 이렇게 내요. 한 대, 두 대 놓고 4대를 딱 놔요. 그럼 디귿자가 됐죠, 지금. 가운데 4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또 2대를 딱 놔요. 그럼 뭐야? 1, 2, 3, 4, 4대가 있고 버스 4대가 가운데 여기 길게 칸막이처럼 서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게. 이렇게 이해가셨나요? 대문자 I처럼 보이는. 이 버스 배치가 딱 끝나자마자 기동경찰대, 데모대에 진압하는 그런 분들 있죠. 큰 방패하고 헬멧 쓴 그런 느낌? 그 사람들이 이제 싹 와가지고 시청을 싹 포위합니다. 이거를 순식간에 끝내요. 시청 직원들이 창문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막 술렁술렁 하는 거야. 뭐야? 뭐야? 근데 시청 안에 지금 히로카와 그룹도 이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히로카와 조직 문제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히로카와도 보면서 설마? 에이, 하지만 시청 안에는 인간이 훨씬 많은걸? 이러면서 될 놈들 안 될 아니면 여기는 안 될 그룹이야. 여기 스타트업이면 내가 보기에는 IR 뛰다가 중간에 망해. 직원들이 전부 다 바깥에 지금 눈이 쏠려 있잖아요. 그때 야마카시 중령은 관내 방송을 장악해서 관내 방송을 합니다. 아,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경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군대지만 일본은 군인이 마이크를 잡으면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시죠? 일본 분위기상. 그래가지고 경찰을 일단 사칭합니다. 지금 총을 든 남자가 여러분 청사에 침입했습니다. 건물 옥상 부근 어디 숨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청사 내에 1층으로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1층 강당으로 다 모이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과 이 군대들이 모든 출입구랑 통로를 싹 봉쇄를 해서 탁탁탁 서요. 이렇게. 이쯤에서 이제 히로카와 시장이랑 고토랑 얘네들은 상황을 파악하겠죠. 인간 새끼들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이구만. 하지만 아니겠지. 무슨 망할 것이야. 뭐라면 하나하나 신체 검사를 하려고 그러나? 하지만 기생수가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지금 대혼란이 벌어질 텐데. 아니면 이 시청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몰살시키려고 그러나?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러니까 안일한 이 집단. 작전이 시작됩니다. 1층에 다 모여 있잖아요. 7명씩 그룹을 지어서 바깥으로 일렬로 인솔을 하는데 출구에는 지금 대형 엑스레이 스캐너가 2대가 탁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 보면은 두개골이 다 보이잖아요. 두개골이 뒤죽박죽으로 뼈가 없는 존재가 있어. 그럼 걔가 기생수인 거야. 그놈을 딱 보니까 바로 어떻게 하냐. 이 건물에서 나와서 스캐너를 통과해서 바로 오른쪽으로 돌면은 아까 버스들 세워놨던 그 사냥터로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번째 놈이 기생수인지 알고 있잖아요. 대기 중인 경찰들이 딱 가다가 버스 사이로 싹 들어가면 기생수 뒤쪽을 딱 잘라서 딴 데로 들어가고 앞쪽을 잘라서 딴 데로 들어가. 그럼 갑자기 기생수는 혼자서 뭐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버스들 가운데 4열로 세워놓은 버스들 사이에 하나가 공격을 하는 거야. 너 어떻게 공격을 해? 기생수는 총 한 방으로 안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쿠라모리 명탐정의 보고서하고 시니치의 정보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무슨 작전을 세웠냐면은 기생수는 고통을 모른다. 이게 문제야. 그래서 총알을 아무리 매겨도 한동안 얘가 발악을 한다.
그러면 한 방에 심장을 파괴해야 되겠네? 그러려면은 빵야빵야 소총은 직선으로 가지만 면으로 파괴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샷건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약간 CR 굵은 샷건을 딱 가져와서 기생수 하나만 남았을 때 빵 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기생수가 여기가 뻥 뚫려 있잖아. 머리가 칼같이 돼가지고 막 발악은 하지만 정말로 그 상황에서 한 방에 죽은 거예요. 이게 통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그 버스 4대가 있다 그랬죠? 걔가 이쪽으로 싹 붙어가지고 여기를 막아. 그럼 여기를 청소하는 동안 다음 그룹은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칸막이 역할을 하면서 이쪽으로 보내서 빵 하고 막아서 청소하는 동안 이쪽으로 보내서 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생수들이 동족의 뇌파를 느낀다 그랬잖아요. 이제서야 안일했던 히로카와 조직. 이런 거였어? 야, 이 자식들 제대로네. 큰일이다. 그러면서 대책을 세웁니다. 이 시점에서 갑자기 한동안 스캐너에 기생수가 안 걸려요. 다 인간만 나와. 히로카가 지금 대응을 빠르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조직 수뇌부들이 싹 뒤쪽으로 빠지는 거야. 바로 이제 보고가 들어가겠죠. 뒤로 빠진 건 몇 명이야? 한 40명입니다. 그럼 걔네가 거의 다 기생수인가? 히로카와는 지금 인간들이 죽는 거에는 죄책감이 없잖아요. 난전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오늘 안에 꼭 회의해야 될 안건이 있습니다. 회의실은 바로 위치니까 괜찮잖아요. 범인은 지금 옥상에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경찰들은 막 곤란합니다 시장님 자리를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는데 일부러 혼자서 급발진해가지고 시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다니 무슨 짓인가 이러면서 일가를 하는 거야. 그 직원들이 소리만 듣고 막 웅성웅성 경찰들도 당황하고 막 이러는 거죠. 자해공갈단처럼 하는 거죠. 참고로 이 현장에 시니치하고 우라카미도 와 있거든요. 일종의 현장 자문역으로.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 히로카가 난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니까 기생수들이 일렬로 지나가지 않고 스캐너에 막 2명, 3명이 겹쳐가지고 일부러 지나가요. 찍어도 안 나오도록. 그래서 막 그럼 안 됩니다. 막 일렬로 가주세요 그러는데 그 상황을 우라카미가 보고 으악 줄줄이 괴물이잖아 막 이러면서 놀래요. 그 순간 기생수들이 여기저기로 막 뜁니다. 근데 경찰 기동대가 지금 어때요? 겁에 질리겠죠.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이 괴물일 수 있는 거잖아요. 달려가는 사람을 쏴요. 우라카미가 얘기합니다. 아닌데. 땡! 그건 인간인데. 인간이었어. 지금 인간을 죽인 경찰은 어때요? 완전 패닉에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혼란이 가중되는 거죠. 그 와중에 그걸 옆에서 보고서 누가 이렇게 떨고 있어. 걔는 갑자기 웃으면 칼머리를 막 무싹 찍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이해가 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괴물을 목격한 나머지 시청 직원들 어때요? 난리 나잖아. 막 도망가고 막. 그러면 기생수들은 어때? 오예 그러면서 인간 고기 방패 맞고 달리고. 히로카와 시장이 원했던 난장판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경찰이었던 히라마와 다르게 군인이었던 야마카시 중령은 달라요 확실히. 이거 해충박멸이야. 적의 선멸이 우선이야. 근데 문제는 저 해충들은 인간의 목숨을 경시하잖아. 그래서 유리한 거잖아.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통제를 안 따르는 사람은 일단 다 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때요? 겁나니까 다 바닥에 엎드리죠.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인간 쪽이 우세해져요. 착실하게 박멸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싹 하나하나. 기생수가 밀리죠. 그러다가 이제 한 개 분대가 대회의실, 가장 큰 대회의실에 딱 들어가니까 히로카와 조직의 두목. 히로카와가 혼자 연달에 딱 서 있어요. 군대가 싹 포위를 하니까 갑자기 히로카와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화광반조, 스완송을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너희들의 승리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래서 살상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구상에서 인간이 최고니까. 하지만 너네는 잘못됐어. 그러면서 인간은 줄어들 필요가 있다.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살인보다 쓰레기 투기가 더 큰 죄가 되는 세상이 올 거다. 너희는 인간의 천적을 좀 더 존중했어야 돼. 그러면서 인간이야말로 지구를 좀먹는 기생충! 아니, 기생수다.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군대들이 귀에서 피나니까 죽여! 하면서 쏩니다. 막 쏴요. 그리고 몇 초 후에 군부대는 알게 돼요. 자기들이 방금 인간을 죽였구나. 히로카는 인간이었던 거야.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제일 하는 상황. 히로카는 인간입니다. 이게 근데 복선나. 처음 히로카가 등장할 때 기생수 5인가 6인가 얘기하잖아요. 연단에 사람이 서 있어. 여러 명이 서 있는데 그 사람 숫자만큼 기생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토가 혼자 5인분이었잖아요. 이게 복선이었던 거야. 예. 그래가지고 당연히 히로카가 기생수인 줄 알았던 거야, 사람 다. 그러니까 타무라 레이코가 지극히 인간화된 기생수였다면 히로카와 시장은 완전히 기생수에게 동의해버린 인간이었던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 인간 설정이? 그래가지고 타무라 레이코가 시니치한테 히로카와 시장 말인데 이러면서 얘기해 주려고 했었던 그 정체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걔 사실 인간이다 이렇게. 근데 그때 히라마가 닥치는 바람에 말을 못한 거죠. 근데 기생수들도 히로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랑 같이 일을 한 거였거든. 이 새끼 뭐지? 이러면서
소고기를 도축하는 공장에 소가 취업하러 온 거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기생수가 보기에는. 자, 적의 우두머리를 잡았죠. 이제 이 도시의 기생생물 박멸은 성공을 거의 한 거겠죠. 하지만 우린 지금 한 개체를 잇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최종병기 고토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다른 분대 소대들이 청사 내부를 막 청소하고 있는데 그 앞에 살인마 우라카미를 레이더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라카미는 최첨단 레이더예요. 복도 끝에 막 벌벌 떠는 인간이 있는데 우라카미가 안 쏘냐? 안 쏘면 우리 죽는다. 쏴. 기생수인 거야. 근데 우라카미가 연출이 좀 이상해요. 가만히 보면은 지금 런각 재고 있는 거야. 우라카미도. 설렁설렁 레이더 역할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딱 보고 으아! 이러면서 막 뒤로 도망갑니다. 진짜 쫄아가지고 런한 거야. 왜? 우라카미가 본 게 누구였어요? 우라카미가 니네 저거 못 봤어? 저게 정상으로 보여? 누구냐면 고토였어요. 고토는 자기 앞에 지금 부대가 한 개 소대가 와 있잖아요. 조용히 얘기합니다. 따라와. 이쪽에 좀 더 넓다. 이러면서 널찍한 컨퍼런스 룸으로 데려가가지고 군인들이 탁 포위를 하는데 그 군인들이 1.4로 고토를 막 쏘는데 고토가 딱 이 상태로 다 맞아요. 다 맞고 가만히 서 있어. 쓰러지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고토 주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끼리릭 끼리릭 차가라라 차가라라. 이게 뭐죠? 고토가 얘기해요. 후 많이도 먹였구만. 이러면서 고토의 팔 여기 표피 아래 총알이 쫙 줄 지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손을 착 뿌리니까 그 모양대로 샷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손으로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소대를 몇 초 만에 전멸을 시켜버려요. 이제 출발하는 거야. 최종병기 고토 출발합니다. 이키마스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히로카 쪽으로 딱 가니까 히로카가 죽었잖아요. 고토도 얘기해. 아 얘는 진짜 골 때리는데 이해가 안 되네. 얘는 그냥 혼자 나가면 나가는 거였잖아요. 타무라 레이코도 얘한테 흥미를 느껴가지고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건데 타무라 레이코가 얘기했지.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싸우기 위해 태어난 것 같다. 이러면서 괴물로 쫙 변합니다. 이제 진짜 진 최종 보스 고토 각성 끝. 근데 이 순간 멀리 경찰차 안에 있던 우리 시니치가 오른쪽이가 이걸 느껴요. 뭐라 하냐면은 야 시니치 이제 가자. 우리 역할 끝났어. 야 가자. 야 인간이 이긴 것 같아. 우리 할 거 없어. 가자니까 이래요. 눈치챈 거야. 야 큰일 났다. 지금 무명한 말레니아 떴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고토가 인간들 부대의 핵심이 야마카시 중령 쪽이잖아요. 그 야마카시 중령의 에이스 부대 쪽으로 갑니다. 야마카시가 대장이잖아요. 자기 부대하고 딱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복도 저 끝에 고토가 탁 있어요. 고토가 혼자잖아. 전원 사격 그러는데 고토가 무슨 좁은 복도에 얌체공 던진 것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오소이 그러면서. 근데 이 고토가 지나가는 자리는 피해 폭풍처럼 인간이 싹 갈려나가요. 무슨 느낌이냐면 고속 그라인더가 얌체공처럼 튀는 느낌? 그러니까 야마카시 입장에서는 처음 본 상황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잡으라는 건가? 그러면서 복도가 문제다. 옥상으로 가야 된다. 일단 유탄 발사기 하나 빵 먹여주고 옥상으로 가라! 하면서 다 옥상으로 몰고 막 뜁니다. 결국 옥상으로 탁 가서 뒤를 보면서 여기서 포위한다. 여기는 잡을 수 있어.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빼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고토가 혼자 딱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토가 너무 물량 공세를 하니까 야 내가 온몸을 다 방어는 못하는데 빈틈에 몇 방 맞았잖아 이 자식아! 보니까 이게 왼쪽 등허리에 총알 2방에 딱 박혀 있어요. 이거를 흠 해가지고 탁 뽑고 그러니까 지금 야마카시 중령 혼자서 지금 말레니아 상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 나와요. 팔을 방패로 만들어가지고 총알을 흘리거나 유탄 발사기 같은 폭탄을 쏘면은 시선이랑 이런 걸 읽어가지고 사전에 피하거나 상대가 안 됩니다. 현재 1층 사냥터는 거의 끝나가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스캐너를 돌려서 다 인간인 거 확인하고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즉 이 청소 작전은 인간 측의 승리죠. 근데 그 순간 시청 옥상에서 머리 하나가 훅 날라와서 탁 떨어집니다. 야마카시 중령의 얼굴이. 그리고 뒤따라서 훅 날라오는 고토가 딱 서가지고 지금 1층에 인간의 경찰력과 군부대가 다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 고토가 딱 내려가지고 시니치 지금 오른쪽이가 가자고 그랬는데 미적거리다가 몸을 못 뺀 상황이거든요. 딱 본 거야 고토가. 너였냐? 이러면서 너였구나 시니치. 야 진짜 큰 싸움이었고 내 동족들을 일단 다 죽은 것 같은데 내가 시니치 너를 죽이면 좀 후련할 것 같아. 난 너를 죽인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거야. 근데 이래놓고 하지만
지금은 좀 피곤하군. 다음에 하지. 이거 왜냐면은 고토도 약간 쫄은 거 아닐까요? 지금 인간 본질이 혼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른쪽이랑 신이치 때문에 왔는데 내려놓고 보니까 전부 다 적이어가지고 조금 쫀 게 아닐까. 그래서 태연하게 오늘은 좀 피곤하군 이러면서 탁 튀어가지고 갑니다. 사실은 이 시청 청소 작전 때문에 기생수는 이제 인간에게 거의 패배를 한 셈이 아닌가 싶어요. 고토라는 그 최종 보스만 내가 보기에는 이레귤러인 거고, 타무라 레이코가 시니치한테 아까 얘기했다 그랬죠. 공원으로 부를 때 곧 민족 대이동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한 게 이 상황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종으로서의 대결은 현 시점 인간이 승리한 것 같다. 적어도 이 도시에서만큼은. 물론 다른 나라 다른 도시 있잖아요. 나중에 지옥의 연상호 감독님이 연출한 한국에서의 기생수도 이제 그 평행 스피노프가 되는 거고, 리버시도 그런 얘기인 거죠. 아무튼 이 상황이지만 이제 시니치 개인은 고토에게 지명당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인간 대 기생수의 싸움이 아니라 시니치 개인의 마지막 싸움 시퀀스가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우라카미, 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우라카미는 지금 요 난리통 속에서요, 사건 하나 뿌려가지고 자기 감시하는 형사 다 조지고 그 와중에 빤스런 성공했어요. 지금 우라카미 그 와중에 도망갔어. 지금 이제 고토한테 완전히 직접 찍혔잖아요. 반드시 지금 고토가 찾아올 거를 알고 있잖아요. 시니치하고 오른쪽이는. 시니치가 이제 조용히 신변을 정리해요.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엄마, 나 곧 따라갈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근데 오른쪽이는 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아요. 계속 궁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이가 막 잠들면은 시니치는 패닉에 빠져가지고 고토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벌벌 떨면서 불량배들이 막 시비 걸면은 다 패버리고 도망가고,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거의 확정적인 죽음을 눈앞에 둔 공포, 요거를 엄청 덤덤하게 잘 연출을 하는데 여전히 오른쪽에는 포기하지 않죠. 드디어 고토가 옵니다. 이 이야기의 최종 전투의 시작이죠. 고토가 오는데 오른쪽이가 얘기해요. 몸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고속으로 오네. 차를 몰고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른쪽이가 야, 도둑질도 처음이 어렵지. 자, 가자. GTA 가자.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하면서 편의점 가가지고 오른손만 대면 문 열리고 오른손이 알아서 운전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니치 그냥 앉아만 있어. 자기 오른손이 GTA 해줍니다. 시니치가 이쯤 되면 약간 초탈했다 그래야 되나? 인적 드문 곳으로 가자 오른쪽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죽으니까. 근데 오른쪽이가 마침 내가 지금 막 떠올린 작전하고 맞네. 가자! 그러면서 산길 지형, 언덕 지형을 막 따지다가 어디를 딱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자기들이 운전해서 온 차를 전속력으로 굴려가지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고토의 차 위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작전을 시행을 하거든요. 하지만 어림없죠. 고토 멀쩡하게 딱 앉아가지고 차 버리고 불타고 있고 고토는 딱 보고 있어요. 바로 튑니다, 시니치. 이제 시니치가 어떡하지 하는데 오른쪽이가 두 번째 작전, 숲으로 가자. 그러면서 무슨 작전을 세우냐면은, 야 시니치, 우리 둘이 힘을 합쳐도 가망이 없다면 차라리 힘을 나눠보는 건 어떠냐 그러면서 오른쪽이가 고토가 오기 직전에 시니치 몸으로부터 분리돼가지고 이 숲풀의 나무 위에 넓게 여기저기 퍼져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토가 보기엔 어때요? 이 위쪽에 지금 오른쪽이가 넓게 감지가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고토는 몸만 남은 시니치를 감지를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 위에 있는 오른쪽이만 감지를 할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몸에서 떨어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건 타임 트라이얼 게임인 거야. 그럼 그동안 시니치는 뭐 하냐? 과거에 그 시청 청소할 때 오른쪽이가 해준 얘기가 이게 있어요. 고토는 기생수다. 사령탑이 여러 기생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효과적인 건 아마도 화공이 있을 거야. 우리 오른쪽이 공명이 뭐라면 화공을 제한합니다. 피부세포나 이런 게 불에 닿으면 깜짝 놀랄 수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고토의 다른 부위, 불 맞은 부위가 고토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하냐면 시니치가 한쪽 팔이 없잖아요. 왼팔로 나무를 막 뜯어가지고 날카롭게 만 다음에 라이터 불을 붙입니다. 화속성 투창 딱 들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오른쪽이가 떨어져 나와 있잖아요. 의식이 막 흐릿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고토가 막 어디냐 막 그러는데 저쪽에서 오른쪽이가 시니치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성대모사로 지금이야 던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토가 거기를 딱 보는 순간 반대편에 있는 시니치가 화속성 투창을 딱 던지거든요. 그 순간 오른쪽이가 탁 고토한테 날라옵니다. 그럼 고토는 오른쪽이를 막으려고 하는 순간 불 붙은 창이 자기의 오른 다리에 딱 꽂혔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으이 뜨거워 이러면서 통제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토가 비틀 하는 순간 오른쪽이가 목을 팍 가르는데 그 순간 오른쪽이가 얕았어
안 잘렸어요. 덜렁거리는 거야. 한 방에 다 잘랐어야 되는데 고토가 덜렁거리는 목 상태로 이거 놀랍군, 제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일격필살을 했어야 되는데 실패한 거죠. 아, 시니치가 오른쪽이야 이러면서 가는데 오른쪽이가 고토 칼을 막으면서 외칩니다. 오지마 시니치. 실패다. 빨리 도망쳐. 둘 다 죽는다. 고토가 지금 인간 쪽 파트 동체만 죽이면 되잖아요. 시니치를 죽이려고 딱 하는데 시니치가 이 이마에 피가 팍 나면서 도저히 오른쪽이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오른쪽이가 뭐 하고 있었어 멍청이 새끼야 빨리 가 그러니까 결국 시니치가 벌벌벌 떨면서 뒤돌아서 겁나 도망갑니다. 오른팔 없이. 그 순간 오른쪽이가 고토를 막고 이렇게 얘기하죠. 잘 가라 시니치. 이걸로 이별이다. 처음에 너를 만났을 때 뇌를 뺐지 않아 다행이었다. 덕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아, 의식이 흐려진다. 졸립네. 이것이 죽음인가? 아주 고독하군. 이러면서 의식이 암전이 착 됩니다. 독자들도 완전 절망. 시니치 개절망. 미친 듯이 뛰죠. 오른팔 없잖아. 처음에 이 자기 팔에 막 기생했을 때 막 이어폰으로 팔 묶었을 때 장면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른쪽 팔하고 같이 걸어왔던 그 아수라장. 자기를 죽으면서 살렸던 장면. 그리고 누워있으면 맨날 혼자 공부하던 오른쪽이 이것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미끄러져가지고 강에 빠졌다가 나와가지고 턱 민 오른팔 자리를 부여잡고서는 이러면서 막 웁니다. 울어요. 여기가 이제 진짜 이 작품의 가장 어두운 부분인데 상실의 이벤트. 여러분들 영웅의 여정을 다루는 스토리에서 상실의 이벤트가 꼭 핵심인 거 아시죠? 진짜 꼭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아더왕 설화에서도 엑스칼리버가 부러지는 에피소드가 있고 강철의 연금술사에서도 오른팔 부서지거나 연금술이 봉인되거나 하는 순간 있잖아요. 바람의 검심도 낙인촌이 있고 뭐냐면은 이런 상실의 이벤트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시니치가 쭉 함께 해왔던 자기 힘, 능력, 아이템, 무기 아니면 동료 이런 거를 다 잃어버리고 최고로 무력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원래 이거는 이제 마지막 승리 전에 한번 나와줘야 되는 그게 맞돌이에요 사실. 자 이제 우리 시니치 지금까지 자기 든든한 뒷배였던 오른쪽이 형님 없습니다. 머리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고토로부터 정신없이 도망을 한참 와가지고 산길을 헤매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야. 그래서 집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물만 좀 마시려고 가가지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옵니다. 도둑이냐?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누구냐면은 미치오라는 여사님이신데 도시에서 몇 년 동안 술 장사 하시다가 남편이 귀농하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남편쟁이 먼저 죽어버려가지고 혼자 지금 남아있는 할머니 여장부. 약간 개세고 현명한 노인 느낌 있죠. 이 사람이 도둑이냐! 그랬는데 딱 봐도 어린애잖아요. 머리에 피 흘리고 있고 오른팔도 없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물만 좀 마시고 가려고 막 우물쭈물하니까 그러면서 막 폴더 인사하니까 할머니가 야 뭐야 도둑이면 도둑다운 액션 뭐 그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예의 바르고 울상인 도둑이 어딨어. 일로 와. 만약에 다쳤구만. 이러면서 시니치 머리를 막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니치가 지금 완전 멘탈이 바닥 상태잖아요. 오른팔도 없고 얼른 자리를 떠가지고 이 폐를 끼칠까 봐 그러는데 미치오 할머니가 막 아이고 노인을 혼자 두네 이러면서 갑자기 안 보내 시니치를 재웁니다. 하루 종일 지금 긴장 상태로 시니치가 있었기 때문에 기절하듯이 숙면하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얼레벌레 이 미치오 할머니 집에서 얹어 살게 되거든요. 갑자기 막 할머니가 아침밥 해주고 막 야 장 보는데 네가 짐 들어줘. 안 들어주면 배는 망덕이지? 이러면서 데리고 나가고. 그러니까 시니치는 지금 얼레벌레 밥 얻어먹고 일단 휴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시니치를 보고 되게 수상하게 생각하는데 미치오는 막 완전 캡틴 할매이기 때문에 내 조카야 임마 이러면서 썩 꺼져 막 이러는데 지금 이 마을에 약간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다들 날카롭다고. 시니치 학생 네가 이해해 이러면서 뭘 보여주냐면은 도시에서 가끔씩 몰래 밤에 쓰레기 트럭들이 와가지고 이 시골 마을 인근에다가 쓰레기를 트럭채로 쏟아놓고 유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산이 이렇게 쓰레기 야산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지키면은 안 오다가 안 지키면 또 와가지고 버리고 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날카로워. 시니치 학생 이해 좀 해줘. 그러면서 이 미치오 할머니가 막 이거 데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을 미치오 할머니가 밥 해주고 재우고 그러는데 시니치는 머릿속에서 지금 오른쪽이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이 생각만 하면은 나는 도저히 못했을 걸 걔가 다 했지. 지혜, 용기, 배짱. 그 녀석이 진짜 영웅이었어. 이러면서 결국은 그냥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고 이 오른쪽이라는 자기의 친구 어떤 놈에 대해서 다 말해줘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미치오 할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얘를 붙잡아놓은 거거든요. 눈이 죽어있잖아. 어린애가. 팔도 없고 머리에 피도 흘려있고. 딱 마음을 먹은 걸 보고선 미치오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아이씨 그래 간단히 할 수 없지. 이별주나 먹자 그러면서 존나 큰 정종 꺼내가지고 쿵 넣고 미성년자한테 술을 먹입니다. 그날 밤에 이제 신이치가 만취해가지고 이거 자고 있는데 꿈에서 오른쪽이가 나옵니다. 사실 이전에도 중간중간 제가 설명해서 빼먹었는데 오른쪽이를 꿈속에서 간간히 만났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실제로 신이치가 보는 오른쪽이랑은 전혀 다르게 생긴 오른쪽이가 꿈속에서 나온 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꾸고 있는 꿈에서는 완전 쬐깐한 오른쪽이. 왜냐면 얼마 없으니까. 오른쪽에 조각만 나와가지고 이 조각이 얘기를 해요. 아직 네 친구는 죽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순간 신이치가 오른쪽아! 땡겨가지고 보니까 이 잘려져 있는 팔 단면에 요만한 눈알 하나만 띠용 있는 거야. 눈알이 이게 띠구르륵 하고 있는 거야. 오른쪽아! 너! 그러니까 다시 사라집니다. 왜냐면 너무 작은 부분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알 하나 정도는 만들 때가 있지만 의식은 아직 없는 수준인 거겠죠. 자다 깨가지고 울면서 막 오른쪽아! 막 이래요. 미치오 할머니 자면서 미친놈인가? 하지만 이 미치오 할머니의 요 작은 시골 마을에도 서서히 위험이 닥치는데 생각보다 고토랑 싸웠던 곳에서 멀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사막이나 숲 같은 데서 인간이 뛰면은 맴도는 경향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아세요? 오른발 왼발 똑같은 만큼 못 가잖아요. 자기는 직진하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크게 원을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실제로 몇 킬로 안 떨어진 곳이었던 거예요. 신이치가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어디 가 임마? 너 가지마. 가방 내려놔. 지금 이 마을에 지금 수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마을에서 사람이 죽었다. 너 수상해. 너 우리랑 같이 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쓰레기 투기를 하러 도시에서 온다고. 그거 막으려고 마을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괴물이 와가지고 한 명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야. 살아남은 도망친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딱 듣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고토인 거야. 아 여기가 멀리 안 떨어진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한쪽 팔도 없는데 신이치가 자기가 끝맺기로 합니다. 혼자서 가서 싸우기로 마음을 먹어요. 약간 마탱이가 간 거죠 지금. 지금 도망왔잖아. 이 심리를 되게 실감나게 설명을 해줘요. 자 처음에는 미치오 할머니가 뭔 미친 소리야 이놈아 그러는데 나중에 신이치가 밤중에 몰래 감사했습니다 미치오 할머니 이러고 나가니까 미치오 할머니가 결국 가는 거니 이러면서 노인 토크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임기응변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노인 토크를 하는 거야.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거라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신이치가 딱 보니까 잔뜩 녹이 슬어 있는 칼? 중식도 모양의 칼이 있어요. 아마 뭐 이렇게 풀 같은 거 자르나 봐. 그거 하나 있으니까 그럼 이거라도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얘는 지금 마음이 내려놨어요. 그걸 들고 가는데 지금 이 신이치 멘탈이 무슨 상태냐면은 어차피 승산은 내가 보기엔 없다. 살아야 된다는 집착이나 공포나 분노나 슬픔 이게 다 마비된 상태. 한마디로 완전 피폐해진 상태인데 약간 뒤틀린 반항심이 뭐냐면은 다 죽었어. 오른쪽에도 그렇고 나만 살아남았어.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나만 살아있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 에이씨 그냥 한판 붙고 말자 이러면서 약간 죽음을 향한 도피 상태라 그래야 되나? 에이 몰라 상태. 지금 이 상황은 고토와 신이치 누가 서로를 먼저 발견하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오른쪽이가 없으니까 고토도 신이치도 서로를 감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신이치는 뭐가 있죠? 600만 불의 귀 마크2잖아요. 눈하고 귀가 지금 마크2니까 뚜뚜뚜 하면서 기적처럼 고토를 먼저 발견합니다. 밤중에. 누가 봐도 괴물인 형태로 웅크리고 고토거리고 있는데 신이치가 기생수도 자나? 그래 오른쪽이 툭 하면 나 졸려 했잖아. 기생수라고 안 자겠어? 이러면서 지금 저 웅크리고 있는 게 고토가 자고 있는 거라면 기회다. 이거는 이제 로또다. 이때 죽여야지 이러면서 혹시나 오른쪽이가 안 죽고 저 고토한테 지금 흡수된 상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다가갑니다. 근데 어차피 고민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결국 이 자고 있는 고토의 뒷목, 목덜미 여기를 녹슨 칼을 딱 휘두르는데 그 순간 뒤통수에 고토의 눈알이 뾰롱 하고 나와요. 자기를 봐요. 그래서 팍 박혔지만 들어가다 말고 실패했어요. 고토가 완전 개분노해가지고 우와 하면서 개빡쳐가지고 인간 주제 이러는데 신이치가 겁나 튀는데 신이치를 못 찾아요. 고토가 지금 아 밤이지 고토도 지금 나를 감지를 못하잖아 그러면서 신이치가 이럴 때 오른쪽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침착하자 그러면서 한 방에 죽이려면 어떡하지? 어디를 찔러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일격으로 죽이려면은 목을 위에서 찔러서 몸을 관통해야지 내장을 다 조질 수 있나?
그래가지고 나무창을 막 입으로 깎아가지고 나무로 막 올라갑니다. 고토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싹 뛰어가지고 수직 공격을 하는데 아까 내가 박아 넣었던 칼이 그대로 꽂혀 있는 거야. 고토가 너무 쉽게 틱 잡고 훅 던지면서 뭐야 또 너였냐 애송이야? 넌 뭐냐 진짜? 뭘 믿고 깝치는 거냐 진짜? 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고토 펀치 빵 쳐가지고 신이치가 그냥 날아가요. 내장 다 상해가지고 막 피투하면서. 그래서 어디로 날아가냐면은 아까 전에 그 도시에서 몰래 버리고 갔다는 그 쓰레기의 산 있죠. 거기로 이제 신이치가 팍 날아갑니다. 막 피투하고 있어. 고토가 사형 집행하러 이렇게 오니까 신이치 나도 이제 드디어 죽는 건가? 근데 그 순간 이제 복선이 딱 떠올라요. 타무라 레이코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고토랑은 싸우지 마라. 내가 실험으로 만들어낸 약한 동족의 한 사람이지만 무적이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약한 동족의 한 사람이지만 무적이다.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미치오의 할머니 마치 그 야인시대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십시오. 뭐 이런 것처럼 막 떠오르면서 막 미치오의 할머니가 생각을 해라. 인기응변을 해. 이게 막 떠오르면서 그때 저 멀리서 또 쓰레기 투기하려고 도시에서 온 그 도시 차량들이 이 시골 마을의 자경단한테 걸렸어요. 지네끼리 막 야 너 그 차 뭐야? 뭐 쓰레기 버리지 않냐? 이러면서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저쪽에서 고토가 신이치 죽이려고 왔다가 뭐지 인간들끼리 싸우나 그래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치는 지금 찰나의 기회가 온 거야. 고토가 지금 자기를 안 보고 있잖아요. 신이치가 그때 우리 시청 청사 청소했을 때 마지막으로 고토가 뭐라 그랬죠? 하지만 오늘은 좀 피곤하군. 그러면서 갔잖아요. 그때 봤던 장면 딱 떠올리니까 왼쪽 등허리 쪽에 핏자국 2개가 있었어. 혹시 거기가 틈새일까? 그냥 피가 튀는 거면 어떡하지? 그냥 틈새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독백이 막 지나가요. 근데 그때 누워있는 신이치의 오른손에 뭐가 걸렸었냐면은 이 쓰레기 더미에 삐죽 솟아나오는 타담한 쇠막대가 이렇게 있어요. 기억자로. 딱 잡으면서 이 끝에가 뾰족할까? 만약 뭐가 끝에 덩어리가 달려있으면 어떡하지? 아니 일단 그 등어리는 틈새가 맞나? 아닌가? 야 이 가능성 거의 제로 아닌가? 그러면서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확실히 제로다 그러면서 기도메타로 팍 뽑아가지고 고토의 등어리에 팍 꼽습니다. 그리고 고토가 크 이러면서 얘 상위로 아파하면서 칼날을 휘두르는데 지금 얘 마크2잖아요. 그 칼날을 이렇게 피하면서 발로 남아있는 쇠막대를 뻥 차가지고 끝까지 밀어넣고 존나 튀어요. 근데 고토가 생각보다 너무 아파하는 거야. 너무 아파. 내고 밟은 것처럼 막. 이쯤 되면 고토가 거의 인간 형태가 아니에요. 거의 괴물 그 자체. 눈누마 6개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뽑아가지고 버리고 신이치 다시 붙잡아가지고 고토가 뭐라 하냐면 야 이 정도면 너 진짜 대박이다. 내가 너 칭찬해준다 진짜. 죽이기 전에 칭찬해줄게. 그러면서 칼날을 싹 휘두르는데 신이치 마크2가 눈이 좋잖아요. 고토의 칼날이 궤적이 다 보이잖아. 독백이 나와요. 아 아프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직사구나. 아 다행이네.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 이 비어있는 신이치의 오른팔에 눈동자 하나가 뚜룩했잖아요. 그 오른팔 비어있는 이 부분이 고토의 칼날을 탁 막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 신이치의 오른팔 남은 부분과 고토의 칼날 사이에서 파지지지직 하면서 고토가 비명을 지릅니다. 고토의 칼날이 고토로부터 쭉 갈라져 나오면서 신이치의 오른팔 합쳐지면서 거기서 오른쪽이가 요 히사시부리 그러면서 오른팔에 탁 나와요. 신이치가 막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는데 오른쪽이 되게 건조하게 요 오랜만이구만 이러면서 딱 붙어요. 지금 고토가 상태가 이상해요. 오른쪽이가 여기 돌아오자마자 신이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냐? 누가 뭐 독 같은 걸 넣었던데? 몸에 맹독이 들어왔던데? 그러니까 신이치가 나 그냥 쓰레기 쇠막대 꽂았는데 그랬더니 오른쪽이가 혹시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냐? 그 혹시 타단 말지 않았디? 그 유기염소 화합물이야 맹독이야. 그래서 아 역시 인간이 제일 위험하군 이러면서 고토가 막 이러면서 자기 오른쪽 그 칼날도 하나 날라갔죠. 몸에 독 들어왔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뭐라냐면은 고토한테 야 고토야 미안하다 형사 역전이다. 내가 이쪽으로 건너올 때 네 몸에 중요 장기 몇 개 조지고 왔거든. 좀 아플 거야 이러면서 있으니까 고토는 너무 엉망이잖아요. 맹독이 들어왔고 기관도 이게 엉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각각의 부위들 있죠. 고토의 통솔하에 있는 부위들이 고토로부터 도망쳐서 각자 도생하려고 막 불룩불룩해요. 여기가 불룩불룩하면 고토가 탁착 이러면 팍, 뭐 불룩불룩하면 탁착 이러고 막 이런 식이야. 자기 자신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토가 어떻게든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신체 부위랑 그걸 붙잡아두려는 고토. 이 줄다리기 사이에서 신이치한테 죽일 거야 이러면서 고토가 달려드는데 오른쪽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팽팽한 밧줄은 살짝 칼집만 내도 파열하지.
그러면서 고토의 뒷목을 싹 그으니까 고토의 전신이 팍 하면서 산산조각 폭발하듯이 비산하는 불꽃놀이처럼 폭발하면서 고토는 이제 일종의 폭파된 살점 정도가 되면서 털썩 쓰러집니다. 오른쪽이가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해줘요. 야, 고토 쩔더라. 너 가고 내가 고토한테 흡수가 돼가지고 지내는데 야, 개편해. 5성 호텔. 막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독이 들어오면서 각 부위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으아 하면서 다 독립선언을 했는데 자기도 그때 정신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거 내 일분에 신이치 왔나? 이 또라이 새끼 왜 왔지? 그러면서 자기가 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칼날로 나온 거야. 이렇게 자기 숙주하고 이제 동화하려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싸움이었다. 이겼다. 살았다. 그리고 이제 신이치랑 오른쪽이가 돌아갈까 그러는데 갑자기 오른쪽이가 이럴 수가. 야, 고토가 다시 부활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가보니까 산산조각난 부위들이잖아요. 아주 작은 조각, 살점 조각들이 영차 이러면서 원래 본체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이치랑 오른쪽의 눈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무 나약해진 보잘것없는 그 하찮은 존재들이 다시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쓰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이가 놀라운 말을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는 관둘란다. 내가 얘를 지금 죽이면은 너로 치면은 살인이야. 내가 한동안 쟤랑 같이 지내기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이치만 변한 게 아니야. 오른쪽이도 완전 신이치같이 말을 하죠.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신이치한테 너한테 맡긴다. 죽일 거면 네가 죽이든가. 그냥 저기 지금 노출되어 있는 내장들 몇 개 있잖아. 그 녹슨카 그걸로 좀 다져주면 돼. 낙지탕탕이 알지? 곱창 대창 먹어봤지? 그래서 다져주면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신이치가 이제 이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거의 대단원이잖아.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막 생각합니다. 타무라 레이코의 말들, 인간들에 대한 어떤 자기의 감상들, 오른쪽이랑 같이 지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점들을 막 생각하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 한 명일 뿐이고 내 주변 사람들 정도 지키는 게 고작인 사람인데 고토를 내려다보면서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야. 미안하다. 야, 네 잘못이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칼을 딱 듭니다. 이렇게 이제 낙지탕탕이가 된 고토는 끝. 고토와의 전투도 완전히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엔딩으로 가야죠. 이제 인간 사회에서 인간 도살 사건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기생생물들은 아마 교묘히 숨었던가 인간의 식성으로 적응을 했든가 각 개체별로 교묘하게 인간 사이로 숨어들기 시작한 거죠. 아마도 이게 타무라 레이코가 얘기했던 그 민족 대이동이 아닐까 싶은데 표면적으로는 두 종족 간의 싸움은 끝난 걸로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후에 이제 다른 기생수 프랜차이즈, 스피노프 이런 것들 다른 대륙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가 좀 궁금하게 열려 있죠. 여기에서 일단 기생수 원작의 전투는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각 방에서 이렇게 신이치가 자고 있어요. 근데 그 꿈속에 온전해진 오른쪽이가 나타나요. 갑자기 오른쪽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 사실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이치가 뭐? 왜? 야, 고토 너무 좋았어? 나로는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고토의 몸에서 지내면서 또 좀 변했다. 이 구조가 혼자면서 동시에 여럿이었던 경험까지 하고 너무 막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이거를 내가 좀 처리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는 외부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고 외부 활동을 완전히 정지하고 내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래. 이게 뭔지 아세요? 타무라 레이코가 끝까지 연구하다가 멈췄던 지점에서 오른쪽에 더 나아가려는 거예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그냥 일종의 휴면 같은 거야. 지금까지 내가 나 졸려 이러면서 4시간 잤던 거랑은 다르다. 근데 몇십 년 혹은 너 죽을 때까지 잘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입장에서는 네 원래 오른손으로 돌아간다고 봐도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신이치 나랑 지냈던 일들은 일종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길 바란다. 너 어차피 지금 마크 투자나 너 그대로 운동하면 야 떼돈 벌어 막 이런. 신이치 꿈속이잖아요. 신이치가 만나왔던 모든 사람들, 죽어버린 사람들, 모친, 카나, 후라모리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꿈속의 신이치가 되게 신기해해요. 오, 이렇게들 생겼구나. 야, 신이치, 네가 보던 내 모습 좀 한번 그려봐. 그 옆에 우리에게 익숙한 오른쪽이 있죠. 김하전하던 그 오른쪽이가 딱 나오니까 꿈속의 오른쪽이가 오, 되게 신기하네. 나 이렇게 생겼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도 그냥 기세로 읽었던 독자들은 그냥 보거든요. 근데 여러 번 본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까지 꿈에서 서로 만날 적이 몇 번 있다 그랬죠. 그때마다 서로가 이 현실에서 보던 모습하고 다르게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인지하는 자기 모습과 상대가 바라보는 자기 모습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룸메이트, 가족, 베스트 프렌드 이런 사람들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 내가 생각하는 나랑 내 룸메이트나 내 가족을 생각하는 나는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이란 종족의 한계라는 걸 의미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지금 신이치 오른쪽에 봐봐. 서로 의지하고 나와왔잖아 라는 테마가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는 어차피 서로를 거의 이해할 수 없어. 아마 신이치 너하고 내가 그 경계의 거의 극한까지 서로를 이해한 게 아닐까. 자, 나 이제 간다. 너라면 문제 없을 거야. 기생생물보다 차라리 길 건너다 차나 조심해. 이러면서 어차피 자기 오른손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지금까지 고마웠다 신이치. 그러면서 이제 자면서 딱 깹니다. 그리고 신이치가 자기 오른손을 보는데 원래 자기의 오른손이었던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하지 않는 오른손이에요. 그러다가 신이치가 너를 잊고 살 수가 없잖아 이 자식아! 이러면서 화내면서 이제 탁 끝나가는데 이 스토리 캠프의 기생수 설명회는 여기서 내용은 끝낼 거예요. 근데 사실 원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70페이지가 더 있거든요. 꽤 많아요. 우라카미 도망쳤잖아요, 지금. 사이코패스 연살인마. 그리고 우리 사토미하고 이후의 이야기 어떻게 될 거냐. 참고로 사토미는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신이치는 재수생이에요. 이런 일을 겪고 대학까지 갔으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 오른쪽이와의 재회라고 해야 될까? 보통 이 에필로그는 후일담 정도를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여운을 주는 정도에서의 에필로그가 아니에요. 테마를 완성시켜주는 에필로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필로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생수 쭉 봐왔던 그 내용들의 의미를 정리해주는 독백이랑 대화가 되게 많아요. 예술이나 이 스토리의 되게 중요한 기능 하나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종류의 작품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익숙하게 알고 지내던 거를 낯설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소위 우리가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객관화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낯설게 보는 거예요. 되게 성숙한 사람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잘 객관화해서 보시거든요. 근데 보통의 우리들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이런 종류의 그 강제적인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기 목소리가 녹음된 거를 들어오면서 낯설게 느낀다거나 아니면 CCTV나 다른 사람 카메라에 담긴 자기 모습을 본다거나 이게 되게 중요한 스토리의 기능인데 이런 자기 객관화를 개인 단위가 아니라 종족 단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라고 작가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이 작품의 대단한 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생태계의 정점에 서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생태계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럼 일부러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이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인간을 중간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야 인간 니네 빼고 나머지 종족들은 다 이러고 살아. 그러면서 다른 종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일부러 한번 줘본 느낌? 그런 경험을 시켜주는 느낌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서로 다른 존재가 같이 그걸 이해하려면은 중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신이치하고 오른쪽이었어요. 신이치는 점점 더 기생수 쪽으로, 오른쪽에는 점점 더 인간 쪽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진짜 이 마지막 에피소드, 그러니까 에필로그 진짜 끝내줍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종이랑 기생수라 싸웠잖아요. 갑자기 앵글을 확 바꿔가지고 작가가 하려는 이야기의 원점으로 돌아와요. 무슨 말이야? 무라카미, 사페죠.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원래 기생수가 이 지구에 떨어지기 전에도 서로 죽고 죽이지 않았어요? 인간은 원래 포식자가 필요 없었어요. 왜? 인간은 서로를 죽여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라카미가 이 에필로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진짜 인간적인 거 아니냐? 나 말고 보통 인간들 니네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어차피 인간은 원래 서로 죽이는 존재잖아. 나처럼. 이 질문을 딱 던져요. 저희 채널 특성상 워낙 오타쿠 얘기하고 만화 게임 애니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갑자기 설명의 마지막 영상이니까 진지해져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대가 인류에게 약간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원래부터 전쟁, 살인 이런 식으로 현생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죽여오긴 했는데 지금 시점 2026년 요 시기가 약간 뭐가 다르긴 달라요. 왜냐면은 옛날에도 서로를 미워하거나 죽일 이유가 많았지만 지금이 그 이유가 제일 다양해. 너무 뚜렷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지역이 달라, 국가가 달라, 사회 계급이 달라 그 정도면은 서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이, 세대, 국가, 문화권, 지역, 정치적 사상, 성별
경제적인 여건 차이, 뭐 끝도 없어. SNS에서 서로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은 길을 물어보려고 그러시나 했지만 요즘은 심리적으로 경계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모든 개인들이 안전의 이슈를 떠올린단 말이죠. 저 사람 내 편일까? 나를 공격할까? 토마스 홉스가 말했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인류가 초유의 사태로 가장 구체적으로 맛보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니치랑 사토미랑 오른쪽이의 마지막 답변, 마지막 대답이 이 에필로그에 나옵니다. 이 작품의 테마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스토리 캠프 채널을 만든 이유나 웹툰을 쭉 그려왔던 것도 요거를 내가 고민했기 때문인데 제가 어렸을 때 기생수를 봐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어렸을 때 이걸 봐가지고 그 문제를 계속 갖고 있던 게 아닐까. 이 기생수가 진짜 멋진 거는 이 질문, 이 테마를 인간에게 던진 것도 아니고 괴물에게 던진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시니치에게 던졌다는 게 멋진 점이죠. 왜냐면 인간들, 우리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시니치하고 되게 동일시가 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선하면서 악하고 멋지면서 동시에 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에필로그 내용에 제가 자세한 그 내용 설명 묘사는 일부러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7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저의 이 설명회를 보시고 기생수가 궁금해지셨으면은 이 부분만큼은 직접 읽어보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생수의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은 생이 닿을 때까지 서로 의지하며 산다 이건데 그냥 요 문장 하나만 평소에 어디서 딱 보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라고 있어.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뭐 좋은 생각 잡지에 나올 것 같은 글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허준이 교수나 송기령 작가나 전 세계의 석학, 전 세계의 어떤 인문학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be kind, 타인에게 친절하세요, 다정하세요 이거거든요. 다들 뭔가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너무 당연한 대사가 마지막 장면에 나오지만 시니치랑 오른쪽이의 여정을 쭉 함께 걸어왔던 독자로서 이 마지막 페이지의 대사를 딱 보면 우리 내면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야기라는 형태의 가장 위대한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종범의 스토리 캠프의 기생수 설명회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여러분.